안녕하십니까. 11월 넷째 주 글로벌 시황 및 선물 옵션 주식 몇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뉴욕 시장은 상당히 강했어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그 다음에 PPI 생산자 지수가 둔화가 되면서 오히려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켜갖고 국채 금리가 무섭게 올랐는데 급락을 하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 종료가 공식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면 급락을 해야 되는데도 어쨌든 지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무드를 이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기사를 토대로다가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질 않았는데,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주택 착공 건수가 이제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유럽에 추가 긴축 보도가 나왔음에도 뭐 뉴욕 시장은 좀 견조했다. 약간 흔들긴 했는데 도치 마감이 됐고 강보합 정도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반면에 실적이 안 좋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오히려 금리 인상은 안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올해는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금리 인하 폭하고 횟수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또 급등락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대치보다 더 많이 하느냐 덜 하느냐, 횟수를 몇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뭐 네 번 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또 상당히 금리 인상 때처럼 또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라고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은 시장은 오히려 좋았는데, 이거를 또 우려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지금 올해 말까지는 가파르게 떨어지고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가 됐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배드뉴스 이즈 배드뉴스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지표가 나쁘게 좋지 않게 나온다고, 둔화됐다고 해서 무조건 되고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랑 PPI 지수가 좋지 않게 나오고 둔화가 됨으로써 오히려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개선시켰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장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미국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급하게 하락하지만 올라갈 때도 이렇게 급등을 한다. 이거는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35,500선을 갖다가 지금 12월까지 이거 터치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그럼 거의 전 고점 근처에 오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가면은 뭐 오버슈팅 나오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뭐 12월 달 또 한 만기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시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좀 아쉽죠. 우리 시장도 미국처럼 보면 최소한 2,550 정도 이상은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하여튼 아직까지도 우리는 뭐 주포들이 좀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을 갖다 계속 흔들고 있어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들면은 그냥 다 빼버리니까, 무조건 다 빼버리고, 갭 떠서 올라갔다가 또 빼버리고, 양봉 나왔다가 또 음봉 나오게 하고, 계속 그런 상태여서 우리는 지지부진한데, 이거를 지금 2500 위로다가 강력하게 돌파를 해갖고 2550선에 안착을 하느냐, 이런 장대 양봉이 아니더라도 이거 절반만 되는 게 나와도 뭐 2500선은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2500선에서 요 빨간선 라인 친 안에서 안착을 해야 된다. 이 밑에서는 뭐 당연히 2450, 2500을 얘기했지만은 지금 그 사이에 딱 와 있어요. 우리 시장이
2450에서 2500이 있는데, 만약에 2450을 이탈하면 또 이거는 2400대까지 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이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하는지, 횡보를 하다가 흐름이 나올지 좀 중요한 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이 306대에서 지금 거의 335, 이 두 라인 최소한 여기 올라와야 된다고 이 밑에서부터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이거는 지난주에 라인 설정을 다시 했죠. 다시 너무 많아갖고 간단하게 추세 이탈했고, 완전히 이탈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위로 올라와야지 이제 추세가 다시 바뀌어요. 상승 추세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한 5포인트 정도, 5포인트 정도로 올라오느냐, 아니면 또 한 5포인트 정도를 하락 가느냐,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좀 수렴을 하다가 위아래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 안에 또 만약에 이 위로다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면은 또 기대 심리가 좀 더 커지니까. 그리고 하여튼 340 위로 완전히 올라갔을 때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간 상태이긴 하지만은 지금 박스로다가 지금 많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는 위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올라가지 못해요. 밑에서 저점에서 보면은 일단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30번 봉상 이 정도로 계속 지금 며칠째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 336 위로다가 완전히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다시 또 330 이하로다가 좀 밀었다가 가느냐. 이게 다음 주 일주일 동안도 크게 급등할 가능성은 크진 않아요. 우리 시장만 봐서는. 외국에 갑작스런 뭐 호황제가 생기면은 그건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현재로는 지금 보면은 33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6점대면은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기 때문에 150만 원 정도가 되죠. 150만 원. 근데 이거를 참 희한한 게, 라이브 하시는 분들도 이거 60만 원이라고 얘기하고 1.0을 1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격을 알고 그러는 건지 편의성으로다가 그렇게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히 옛날에 승수가 50이었다가 지금 25이기 때문에 곱해가지고 0.25를 갖다 곱해가지고 산정된 가격이 맞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싸요. 등 가격에 있는 이 가격대가 콜하고 풋이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 다음 주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는 큰 파동은 없는데 계속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서 양풀이도 막 계속 죽이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 옵션을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콜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야간장이 조금 약했기 때문에 한 345 정도까지 지금은 한 등 가격에서 한 5호가 정도는 뭐 단기 매매를 해도 괜찮아요. 풋옵션도 마찬가지로 한 320이나 317.5가 지금 야간에 끝난 게 한 1.23 정도에 끝났기 때문에, 317.5 정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이 밑으로는 가급적이면 늘 말씀드리지만 안 하는 게 좋다. 이건 다 거의 다 휴지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그냥 뭐 호재가 생겨서 급등하거나 급락하기 전까지는 일단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특히 워런트나 위클리 너무 싼 거 하지 마라. 오히려 위클리나 이런 거는 노려야 되겠죠. 만기 때 어디가 가능성이 크다 하면 그거를 뭐 잘 터지는 그 금액이 있으니까, 그 비싸지도 않잖아요. 근데 미리 딱 깔아놓고 많이 해보신 분들은 또 잘하고 계신데,
위클리 같은 경우는 하여튼간에 물량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량 너무 많이 싫지 마라. 이거 제가 한 몇십 번 얘기했어요. 근데도 뭐 한쪽에 막 진짜 엄청난 금액을 갖다 뭐 양매수하면 무조건 된다. 안 돼요. 양매수 해갖고 다 날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 천만 원씩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날아간 적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례가 있어요. 최근 뭐 한 달, 두 달간에 여러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 내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위클리나 워런트는 너무 큰 금액을 하지 마라. 워런트도 너무 행사가 가깝고 너무 싼 거, 뭐 30원, 50원짜리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한 100원 이상 거 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 좀 안정적이고 갑자기 뭐 하락해가지고 급등을 하더라도 휴지가 돼 있는데 그 반등이 나와요. 얼마나 나오겠어요. 원금도 못 찾는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위클리 워런트는 좀 옵션도 사실은 뭐 위험하지만 잘 받쳐주고 하면은 오히려 괜찮기 때문에 자 콜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30분 봉상 한 120분 봉상 확인하면은 엄청 많이 올라왔었어요. 저점에서 이 저점에서 예를 들어 갖고 대부분 뭐 만 프로 몇만 프로 물론 이 저점에서 여기서 가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뭐 여기서 여기까지 다 먹기는 힘들다. 그러나 어떤 마디 하나라도 제대로 먹었으면은 이 괜찮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은 좀 눌렸다가 또 갭상승이 나왔다가 또 눌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콜옵션 지금 345 같은 경우는 그 345가 콜옵션 345가 야간에는 1.46에 끝났네요. 1.46이면 조금 더 떨어져 가지고 1.46 정도에 1.46 정도에 끝났는데 지금 이거는 매매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시 30분 봉상으로 보면은 1.46이 끝났는데 한 9틱 정도가 이제 야간에는 하락한 상태예요. 하락한 상태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서 이제 갭상승한 자리까지가 지켜지느냐. 만약에 내려와도 0.96 이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면 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가 이탈을 하면 이거는 좀 크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갖다가 잘 설정을 하셔갖고 다른 것도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흐름을 갖다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분 봉인데 계속 하락했죠.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해갖고 지금 저점이 0.99, 0.99인데 317.5기 때문에 자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1.23에서 0.99 사이에 요 박스로 보는데 물론 이제 갭이 뜰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또 밀었다가 치고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박스권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점은 지지선은 0.99나 1.0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저항은 1.52 정도 보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파를 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갈 때 이건 크게 갈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올라가야 20틱, 30틱 안팎 작게밖에 안 움직여요. 그리고 양풀이 죽이는 수가 많기 때문에 월요일 같을 때는 1.51을 갖다 돌파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밑으로는 0.99나 1.0 정도를 지켜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당분간은 지금같이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여기를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돌파를 하면 좀 크게 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2점대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씩 차트를 보면서 내가 가진 포지션이 꼭 이게 아니더라도 뭐 어떤 분들은 여기서 등 가격에서 좀 더 비싼 거 뭐 2.0이나 뭐 3점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밑에 걸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시더라도 꼭 분석을 이렇게 하고선 내가 어느 정도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에서는 매도를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하는 게 실전 매매에서는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종목 또 몇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저점에서부터 계속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거의 최근에 정고점 근처까지는 왔어요. 7월 달에 정고점 근처 72,500원. 그래서 73,800원 정도가 돌파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하냐. 그리고 주봉상 이렇게 살펴보면은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이 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계속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저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는 좀 횡보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요한 라인은 한 79,000원, 8만원대가 좀 여기가 돌파가 돼야 돼요. 이 정도로 올라와야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탄력을 받고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다가 또 2600, 2700 이렇게 향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등은 강하게 나온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쪽 부근에서도 삼성전자나 이런 거는 그날 뭐 며칠 만에 스윙으로다가 접근하지 말고 몇 주씩 한 주씩이라도 꾸준하게 모아가면 괜찮다. 우량주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우량주에서 저평가된 것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주식 그 단타도 치고 중기로도 가고 그다음에 장기로도 보는 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한 번에 막 5종목, 10종목, 막 20종목 제가 제일 많이 본 건 한 100종목 넘는 분들도 봤는데 그게 장이 하락할 때는 큰일 나죠. 큰일 나기 때문에 종목은 개인들은 가급적이면 3개, 5개 그러면서 이제 우량주들이 순환매할 때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뭐 그러다 잘 되면 테마주도 좀 하는 거고 테마주만 계속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스캘핑만 계속 한다든지 그거는 진짜 선수의 영역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꾸준히 말씀드린 게 우리 지수와 거의 연동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말씀드리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저점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 다시 크게 발락을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일봉상 늘 말씀드리지만 쌍바닥인데 한쪽을 쳐든 쌍바닥이 나올 때 그때 좀 강하게 갈 수가 있다. 지금도 이제 볼리니저 밴드 상단이 있는 데인데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올라가다 이제 내려왔을 때 뭐 이평선 보시는 분들은 이제 21선이나 이런 선들이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 20만 원 정도의 돌파 안착이 될 때 오히려 탄력을 크게 받을 수가 있다. 그 전까지는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플랫폼 쪽에서는 항상 제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낫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실제로 지난번에 이 지지선에서 1차 저항선 거의 2차 저항선 요 항상 얘기하자면 라인을 2개 쳤을 때 여기를 돌파했을 때가 시장이 강해지고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이 저점에서는 꾸준히 올라오고 있지만 한 21만 한 1,0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안착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또 탄력이 붙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내년에는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기 6월 달부터 뭐 좀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보통 늦으면 한 달 아니면은 2~3달 빨리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분기에 또 급등을 하면 오히려 2분기에 금리 인하한다고 해도 오히려 하락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가면서 내년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뭐 산타랠리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그 선물이고 우리 코스피고 전 고점을
근처까지 가느냐 아니면 돌파를 하느냐 그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시장은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개인들이 거의 다 뭐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지수가 아무리 올라가도 희한하게 개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 또는 파생의 포지션이 쉽게 안 올라가요. 쉽게. 그만큼 외국인들이 힘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뭐 늘 원망만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벌써 넷째 주, 11월 넷째 주고 올해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좀 건강 관리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이 많이 났는데 아직까지도 약간의 저도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 그리고 매매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좀 분석을 더 철저하게 한 다음에 신중하게 좀 분할로 몇 번에 나눠서 매수하는 주식 파생 다 똑같아요. 한 번에 다 들어갔다 다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잘해도. 그런 부분만 신경 쓰면 오히려 그 좋은 12월 그다음에 또 희망 있는 또 내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